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이재명 애완죄가 수사가 개시된 데 이어서 같이 공모한 민주당 의원 168명에 대한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먼저 이재명 애완죄에 대해서는 고발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9월 3일 날 고발인 조사를 했고요. 이어서 9월 5일 날 168명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고발인 조사가 있었습니다. 기자회견을 통해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재명이 애완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유엔총회에 가서 의장국 자격으로 연설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이렇게 또 성토를 하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엔 제재를 어긴 사람이, 유엔 규정을 어긴 사람이 어떻게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그 문제를 짚은 겁니다. 이재명으로서는 골치 아프지 않을 수가 없죠. 더군다나 미국에서 이재명에 대한 선보기가 들어갔다라는 말까지 나오는 마당에 과연 9월 23일까지 이재명이 트럼프를 만족시킬 만한 그런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 협상은 물 건너 갔다는 것이 여러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공통된 얘기입니다. 당시 비공개회담에서는 그야말로 아주 분위기가 험악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이 말을 바꿨다면서 말이죠. 경로를 했고 그리고 중간에 회담이 중단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지금 후속 협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위성락 조용하죠? 처음에 껍적거리더니 들어갔습니다. 그러 다음에 지금 우리 경제부총리 구인철이라든지 협상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미국 갑니까? 안 갑니다. 예를 들어서 브리핑 합니까? 안 합니다. 관세 협상에 대한 브리핑이 멈췄습니다. 미국에서도 관세 협상에 대해서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말하기도 싫다. 한국에 어떤 혜택도 주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 트럼프의 지금 참모들에 내린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아무래도 애완죄 이 문제도 또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쩌면 트럼프가 이재명의 코를 거는 하나의 도구로서 이 애완죄를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칫하다가는 지금 유엔에 가는 것조차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말이죠. 이 지금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불법 대북송금 애완죄 수사가 지금 또 더불어민주당 168명에 대한 고발 사건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이번 고발은 민주당 의원 전원을 애완죄 중범 혐의로 지목한 사건입니다. 고발단체인 서민이가 5일 오전 서울 영등포 경찰서 지능팀 사무실에 출석해서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고발 대상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정청래 더블당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고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발 혐의는 형법 제99조 일반 이적 방조죄입니다. 김순환 서민의 사무총장은 조사에 앞서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애완죄 종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800만 달러, 우리 돈 약 100억 원에 달하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단순한 국내 정치 스캔들이 아니라 국제법과 형법 제99조 일반 이적죄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말했습니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쌍방울 김성대장의 증언을 왜곡하고 사법부를 협박 강요하며 공범으로 지목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를 감싸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법治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입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민주당의 언행은 헌정 77년 역사상 유례없는 법체 파기이자 국제적 신뢰 훼손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야말로 추상 같은 그런 말입니다. 대법원 판결마저 부정하고 말이죠. 입법부의 신뢰를 추락시키는 이 민주당의 언행은 헌정 77년 역사상 유례가 없는 법치 파괴이자 국제적 신뢰 훼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민은 또 이화연 전 경기도 부지사가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면서 그렇다면 민주당은 자체적으로도 명확한 조사를 벌여서 국민 앞에 사실을 밝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를 하지 않은 것은 공모하는 것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행위라는 겁니다. 민주당은 애완죄 은폐 TF를 꾸려서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하고
검찰청 폐지, 종교 탄압,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인권 침해까지 이어지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이는 헌법과 정당법을 위반한 후한무치한 행태라고도 서민의는 질타했습니다. 서민은 또한 문재인 정권 당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대북 교류 행보로 대권주자로 급부상하면서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이가 대권 핵심 주자에서 밀려날 위기를 느끼게 되자 바로 그 과정에서 평화부지사라는 직책을 만들어서 무리하게 불법 송금을 추진했을 합리적 의심이 있기에 그러한 가능성도 수사에서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왜 이재명이가 그렇게 800만 달러를 보냈는가? 문재인과의 경쟁 아니었는가라는 겁니다. 문재인과의 경쟁 그것도 있었고 지금 북한과의 경제협력이라든가 북한과의 교류를 통해서 대권 주자로 발돋움하려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김 사무총장은 끝으로 이번 사건의 수사 속도는 국민의 관심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신뢰와 법치주의를 위해 철저한 진실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재명을 애완죄로 서민의가 고발을 했죠. 그 수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어서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지금 또 애완죄 고발이 이루어졌고 그 수사가 개시가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김순환 사무총장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이재명의 애완죄의 그 문제점과 그리고 또 그 애완죄가 일어남으로써 지금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정치의 지금 추락 행태 이거를 아주 추상같이 지금 질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중심적으로 문제를 갖는 이유는 말이죠. 트럼프가 이재명을 지금 심판 중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모스탄이 한 말인데요. 이번에 관세 협상이 실패하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요구했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한국도 대중국 견제에 함께 나서자. 중국을 같이 견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대만을 돕고 그래서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략한다면 한국도 대만 편에 서서 미국과 함께 싸우겠다라는 얘기를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중요하다. 그러니 경우에 따라서는 주한미군을 갖다가 뺐다 넣었다라든지 철수도 할 수도 있고 일부 다시 또 배치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하자 등등등등의 얘기를 했는데 대중국 견제에 대한 지금 트럼프의 요구를 사실상 이재명이 받아들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럼 다른 얘기 할 필요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대중국 견제 문제인데 한국이 거기서 미온적인 그런 태도를 취한다면 특히 중국 눈치를 보고 그런 미온적인 태도를 취한다면 한국과 더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한국과는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다. 얘기하기도 싫다. 이렇게 된 겁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말이죠. 이재명의 이 애완죄 이것이 불거질 경우 더군다나 민주당 의원들의 애완죄 이것이 다 불거지고 이렇게 고발이 됐고 수사가 됐다는 말이 다 이제 미국으로 퍼져나갈 텐데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 이재명과 그리고 한국의 여당에 대한 일반 이적죄 내지는 애완죄 이것이 북한이 돕는 거 이것이 문제가 되면서 아마 더 한미 관계가 악화 일로를 겪을 수 있고 그다음에 트럼프가 이재명 정부에 대한 불신을 공개적으로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엔 총회가 열리는데요. 유엔 총회에서 트럼프가 연설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에 이재명이 참석한다는 건데 과연 이재명이 유엔 총회에 정상적으로 참석할 수 있을지조차 지금 또 아직은 깜깜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정말 아주 열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해 주시고요.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대한 응원은 댓글과 222번을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TV에 대한 응원은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강신업TV입니다.